자, 요즘 뭐 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뭐 워낙 또 여기저기서 좀 논란이 심한데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노인 비하 발언 지금 뭐 계속해서 지금 여기저기서 가라앉지 않고 있죠, 이 얘기가. 네, 이거 발언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네네. 지난달 30일에 김은경 위원장이 청년들하고 자담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자신의 아들하고 있었던 일화를 얘기하면서 이제 논란이 됐던 건데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연령을 봤을 때 이제 여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남은 수명을 말하는 그렇죠. 거죠. 남은 수명, 뭐 여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요거에 비례적으로 투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남은 기간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투표권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중학생 아들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되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김 위원장이 표현을 했는데 그 다음 표현이 문제가 됐어요.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로 표결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짧은 분들 이 표현이 노인 비하 발언 아니냐 이렇게 여권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던 겁니다. 네. 저는 좀 약간 여기 이 중에서도 이 합리적이라는 말이 조금 좀 귀에 좀 꽂히긴 하는데 아무튼 그 이후에 이제 이 김은경 위원장을 두둔하는 발언들도 계속 좀 나오고 있죠. 네, 그게 지난달 30일에 발언이 나왔고 논란이 됐는데 어제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 이제 발언을 하는 옹호하는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을 뚝 적은 다음에 맞는 얘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옹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어떤 얘기를 또 했냐면 지금 어떤 정치인에게 투표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 하지만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많은 이들이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좀 김은경 위원장 표현하고 좀 비슷한데 이 표현이 또 한 번 다시 또 논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두둔하려고 했는데 기름을 부은 격이 됐어요. 맞습니다. 오히려. 노인 비하 발언이 또 추가적으로 나왔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물론 여당에서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이원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추가로 올렸는데 일단 아까 표현 말씀드린 그 부분은 지웠습니다. 지우고 나서 글을 추가로 올렸는데 이제 오해 불러일으켜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이 많은 이들의 정치 참여를 무시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잘못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 다 정치 참여하는 거 그런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다 이렇게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논란이 빚어지면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러면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면 사실은 본래 의도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게 애초부터 좀 신중을 기해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치인들의 이런 발언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사실 도마 위에 오릅니다. 맞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좀 과연 이게 사실일까 이런 좀 의문부호가 달리게 되는데 또 하나 문제는 혁신위에서는 이게 뭐 사과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면서요. 네, 일단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김은경 위원장 본인 입장도 어제 나왔고 그다음에 혁신위 차원의 대변인도 있거든요. 대변인도 입장을 냈어요. 근데 이제 대변인 입장은 뭐라고 했냐면은 사과할 일은 아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게 잘못한 표현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고요. 특히 양이원영 의원 글 올렸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글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 발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글이다. 그러니까 또다시 논란이 됐던 양이원영 의원의 글을 또 약간 옹호하는 그런 표현을 썼고요. 김은경 위원장이 어제 저녁에 인천 시민과의 대화라는 그런 행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참석자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실제로 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했느냐. 이제 아까 처음 소개해드렸던 그 발언이죠. 그랬더니 이제 김은경 위원장이 저는 그 노인을 폄하할 그런 의도가 없었고 오해의 여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노여움 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음 상한 게 있다면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기본적으로 잘못했다라는 건 아닌데 만약에 받아들일 때 좀 기분이 상했다라면 그 부분은 유감이다.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 유감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그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명쾌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보통 근데 정치권에서 유감이라는 표현은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쓰지는 않지만 정치권에서는 죄송하다, 뭐 미안하다 이것보다는 좀 약한 표현으로 많이 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본인은 어쨌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크게 잘못함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깔려 있는 그런 뉘앙스라서 그렇죠. 취지가 왜곡됐거나 잘못 이해를 했다 이런 게 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인 입장에서 사실은 내 뜻을 잘못 받아들였다면서 약간 전가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이것도 사실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지금 계속 감쌀 수만은 없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현재 김은경 위원장을. 게다가 이 혁신위에 있는 서복경 위원이 한 말이 있는데 이걸 저희가 좀 보고 또 이야기를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네가 그런 시선으로 볼 수도 있구나.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1인 1표제로 운영을 하는 거라서 네 시각으로 현실이 돌아가진 않는다. 이 얘기를 설명을 했다. 그 얘기까지 하시긴 했는데 그때 이제 이 합리적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런 뜻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뽑아서 쓴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발언에 좀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제 네. 인천에서 이제 당원 국민 간담회 할 때 그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제 불쾌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이제 유감이다 그런 얘기도 하셨죠. 네. 이제 이 서복경 위원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그러면서 그 발언들을 나름대로 이제 해석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좀 진화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이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생각이 나는 일화는 정치권에 있다 보면 사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네. 그럼 보통 이제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은 그래서 언론사들이 제목을 그렇게 뽑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정치인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꼭 뭐 좋은 사례라기보다는 이제 검찰에서 공보 역할을 했던 그런 걸 맡았었던 이제 전직이었던 검찰 현재는 의원이었던 모 인사를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훈련을 받을 때 한 줄 한 줄 단위로 이렇게 줄자로 냈고 오해될 소지가 있는지 다 체크를 하면서 그 공보문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정치인들라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런 사례를 가끔 얘기해 주기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오해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는 이제 본인들의 좀 책임이 있다. 이제 이런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 나왔는데 비판적인 얘기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유감이라는 그 표현을 좀 문제 삼았는데 네. 유감보다는 명징하게 사과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박주민 의원은 조금 더 신중하게 발언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반응은 저희가 어제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이긴 한데 이 현대판 고려장이냐 이렇게 비판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민주당이 과거에 노인 비하 발언 이제 연상되는 내용들을 네. 다 긁어 모아가지고 총공격을 하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4년 벌써 이제 한 거의 20년 가까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정동영 당시 대표 발언부터 유시민 전 이사장 발언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단순히 실수가 아니고 네. 어르신들을 폄하하는 게 민주당의 DNA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가지고 비판도 했습니다. 박순봉 기자나 저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이제 저 스스로 이제 반성을 하는 건데 뭐냐면은 네. 국민의힘에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 고려장이라는 표현을 좀 썼어요. 근데 이 표현도 사실은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논란이 좀 많은 표현인데 실제로 알아봤더니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기록에도 없고 네. 문헌이 발견되지는 않는데 이제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가 이제 일제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식민지 지배 정책을 하면서 일반 민간에다가 이제 은연중에 이렇게 뭔가 스스로를 비하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설이라는 것도 좀 있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실제로 일본 에도 시대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고려장 풍습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나 아니면 아픈 사람들을 지게 매가지고 산에다 버리는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아마 아실 텐데 유명한 영화 나라야마 부시코 같은 황금 종려상 받은 그 영화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 그래서 이런 정치권에서 이런 쓰는 표현들 물론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런 표현들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좀 의식을 하고 중간중간에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지적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은 걸 배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 내용 맞으면은 또 정치권에서도 이 표현을 안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은경 위원장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아이의 이야기를 본인이 인용을 하면서 이제 이 논란이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자라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이 투표와 선거라는 거는 미래 가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담고 있는 사실 보유 가치도 그곳에 투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은경 위원장이 아이에게 설명을 할 때 우리 사회의 이 연속성을 좀 포함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서 이만 좀 접고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2021년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어요. 네, 지난번에 한번 청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열려 있으면은 국회가 일을 할 때는 불체포 특권이 발동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거쳐야 되는데 그때 이제 통과가 안 돼가지고 네. 그 법원으로 가지도 못했죠. 영장실질심사를 치르지 못했었고요. 이번에는 근데 좀 상황이 다릅니다. 회기 중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네. 지난달 임시국회는 이미 지난달 28일에 끝이 났고요. 8월달 임시국회는 16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네. 국회가 지금 쉬는 기간인데 그래서 지금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제 일반 국민들처럼 바로 법원으로 가가지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네. 검찰이 어제 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불체포 특권을 원천 차단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야권이나 여권이나 동시에 나오는 그 해석들이 뭐가 있냐면은 국회가 열렸을 때 영장을 청구하는 거는 민주당의 내분 내지는 이제 정치적인 혼란함을 유발하기 위한 그런 정무적 판단이 있을 수가 있다. 네. 근데 반대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회기가 아니라 그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지 못하는 시기에 아예 청구를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영장이 발부될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좀 발현이 된 거다. 이런 해석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후자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이번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영장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는 4일에 하게 될 겁니다. 오전 10시로 예정이 돼 있는데 보통 영장실질 심사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새벽까지 기자들이 기다렸다가 소식을 전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다음 날 새벽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순봉 기자 보시기엔 좀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판단을 내리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좀 정무적인 판단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번에 그냥 무조건 바로 법원으로 가는 그 시기를 택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혐의 입증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 이런 걸 좀 반영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영장을 또 재청구한 거거든요. 네네. 같은 사안에 대해서 재청구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 수사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 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자신감을 좀 반영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발부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은 합니다. 그럼 이제 뭐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그 두 의원에 대한 그 혐의점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그냥 간단하게 보면 네. 2021년에 송영길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던 그 전당대회가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이 크게 수사하고 있는 거는 그때 소위 말하는 돈봉투를 뿌렸다. 광범위하게 뿌렸다. 이걸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이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네. 뭐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한테 300만 원씩 든 봉투 20개 이렇게 합치면 6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나른 혐의 즉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이성만 의원은 그 20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정근 전 부총장한테 100만 원 주고 또 뭐 강래구 전 감사한테 1,000만 원 주고 이렇게 좀 돈을 지원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이 사안도 계속해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장성철 소장 여기도 이제 저 MBC에도 자주 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쏘아 올린 공이 굉장히 뭐 일파만파 시끌시끌합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설 맞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장성철 소장이 지금 계속해서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해명을 하는 내용이 이제 물러서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확고하더라고요. 자기 자신 있다. 예.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전혀 아니고 그렇죠. 뭐 극단적으로 비유하기로는 이제 지라시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철 소장이 이거 맞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근거가 두 가지예요. 일단 한 가지는 그러니까 자기가 들었던 어떤 그 관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고 친명계 쪽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막 궁금해서 그랬던 게 아니고 네네. 그냥 이제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굳이 팔을 잡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더라. 네. 요 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본인 이야기에 그만큼 신빙성이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얘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이건 뭐 근거라기보다는 그냥 맥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설령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10월에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고 김두관 의원이 그 뭐 차기 당대표로 이렇게 추대 내지는 아니면 당대표로 전당대회에 나온다는 게 맞다고 할지라도 이 당사자들이 그걸 인정할 수가 있겠느냐 민주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 좀 들은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민주당 사람들한테 좀 종합적으로 물어봤는데 어떤 사람한테 뭐 장 소장님이 그 얘기를 들었는지 뭐 그런 것까지는 확인을 하진 못했지만요. 네네. 일단 이 맥락상 분위기상 이 김두관 의원은 어렵다. 이게 좀 일반적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은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전당대회는 카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다면 비대위를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네. 이게 왜냐면은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면은 그럼 이제 당원들에게 이제 투표를 받아가지고 선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 자체가 명분과 정당성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세운 사람이 아니고 물론 이제 힘을 보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자체로 그 당위성을 가지는 당 대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 체제랑은 분리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비대위 체제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재명 대표가 임명하는 비대위 위원장이라고 하면은 네네. 연결선상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2라운드 내지는 뭐 두 번째 시기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전당대회로 가지 않을 거다 1차적으로. 이게 첫 번째 그 견해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김두관 의원이 당내에서 봤을 때, 즉 친명계 내부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비명계를 포함해서 계파 전체를 아우를 때도 영향력이 그 정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의 그 대중적인 인지도에 비해서 그 당내에서의 세는 우리가 예상했던 거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확장성을 갖고 있지는 못한 모양입니다.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나왔었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투표를 얼마나 그 표를 얼마나 받았는지는 공개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그런데 다만 이제 거의 좀 대세적인 얘기는 숫자가 많지 않았다라는 거고 네. 이번에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40명이 따를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40명을 계파 내에서도 아마 확보하기가 좀 어려울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부로 보더라도 비대위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비명계의 동의 내지는 승낙 같은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비명계들의 동의를 받을 정도의 인물이냐라고 하면은 너무 친명계의 색채가 뚜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명계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중립적이거나 친명계라고 하더라도 조금 색채가 얇아야지 네네. 수용을 할 텐데 그런 면에서 계파 내부에서도 영향력이 좀 약하고 외부에서도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좀 낮은 얘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그럼 장성철 소장님은 이런 얘기를 왜 했고 혹은 장성철 소장님한테 그 관계자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네. 이걸 좀 따져보면은 이제 그 정치부에서 이제 기자들이 그 의원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당의 주요한 관계자들을 만나면은 그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반복적으로 이 얘기는 뭔가 기사를 써달라는 느낌이 나게 네네.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통 의도는 뭐냐면은 이게 기사로 나가가지고 여론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에서 공식화해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기사로 나가서 여론을 본 다음에 괜찮으면은 공식화해도 되겠네. 네네. 이런 정도의 의사 그 과정을 거칠 때 그러니까 최근에 보자면은 이런 사례들이 꽤 있었는데 이동관 후보자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렇죠. 한 2달 정도 됐잖아요. 그 사이에 여론을 쭉 본 거고 특히 학교 폭력 논란 이런 것들을 쭉 지켜본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김은경 위원장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그 전에 이래경 이사장이 논란이 워낙 크다 보니까 김은경 위원장으로 넘어갈 때는 또 이제 미리 좀 후보들이 쭉 3명 정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좀 그런 의도가 아닐까 이렇게 좀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 여론 파악도 되고 또 필요하다면 정지 작업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효과도 누려볼 수 있는. 근데 재밌게도 어쨌든 이 내용과 관계로 계속 요즘에 저희가 장성철 소장님만 바라보고 있게 됐습니다. 개인에게는 굉장히 본인은 즐기실까요? 이 상황을? 결과가 나온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온유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